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암기가 아닌 영어 문장 제정 원리를 가르쳐줘.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영어 회화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에 저는 영어 연구가이자 전문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실전 적용 편으로서 쇼핑에 관련된 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표현과 그 응용 표현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원하시는 물건을 값싸게 사고 교환, 반품까지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핑 편입니다. 첫 번째, 이거 세일 중인가요? 쇼핑할 때 세일 중인 걸 잘 삽니다. 이거 세일 중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어식 사고가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한국식 사고랑 영어식 사고가 똑같습니다. 그럼 바로 2단계 영어식 어순을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평서문일까요? 의문문일까요? 의문문입니다. 한국어는 평서문, 즉 나는 뭐뭐 했으니 다로 끝나는 평서문과 의문문은 어순이 똑같습니다. 너는 학교에 간다. 한국어로는 의문문을 만들면 너는 학교에 가니 이 뒤만 니자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평서문이나 의문문 학습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너는 학교에 간다랑 너는 학교에 가니는 you go to school이지만 영어로는 do you go to school이라고 뭔가 다른 말이 생깁니다. 즉 이 두가 뭘까요? 물어보는 말이죠. 물어보는 말이 먼저 나오고 뒤에는 평서문 어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순 중에 의문문일 경우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나오고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나머지가 나오거나 물어보는 말이 비동사로서 동사일 경우는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나머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도 저의 사실 확인 의문 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야 될까요? 물어보는 말이 먼저 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말이 인가요니까 인가요 선택하시고, 네, 주어 나와야겠죠? 주어가 이거니까 이걸 해도 되고 이렇게 이것은 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이것은. 그다음에 질문하셔야 된댔죠? 주어 동사에서는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동사 뒤부터 질문이 들어가고요. 왜 주어 동사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질문은 어때 궁금하잖아요. 어떤데? 그러면 정답 세일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제는 뭐 하면 될까요? 이 한국말에서 문법 단어를 잘 찾으셔서 문법 단어를 넣으시면서 배열하겠습니다. 인가요, 즉 영문으로 넣어갖고 변화를 준다면 인가요는 비동사니까 실제가 현재니까 is나 am이나 are인데 주어가 이것이라는 3인칭 단수니까 is를 선택하셔야 되죠. 즉 이 물어보는 말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영어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몇 인칭이든 일반 동사이든 비동사이든 상관없이 그냥 in이 쓰시면 되지만 영어는 주어의 인칭, 동사의 종류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의문문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난 평소문 잘하는데 의문문을 잘 못 만든다? 의문문 시리즈 3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여러분 의문문 엄청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요? is, 이것은 this라고 생각하셨는데 정답이 this1이네요. 그럼 this랑 this1의 차이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이거를 this, 이거라고 선택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피자집을 갔더니 $1 피자라고 있는데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 피자가 여러 조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요거 한 조각만 선택할 때는 this가 아니라 this1입니다. 왜냐면 물건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이 물건 하나가 얼마냐 물어보기 때문에 this1이 더 좋은 영어입니다. 어때요? 세일 중입니다. 그럼 선생님 중은 제가 ing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영어에서 명사 뒤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을 경우는 대부분 문법용어로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일은 내가 알겠는데 왜 on이냐? 선생님 저는 on이 붙어 있다는 뜻을 알고 있었는데 네, 붙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on의 근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뭐에 붙어 있어요. 물건이 아니라 또 상황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짧게 할까요? 지속적으로 할까요? 지속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on에는 뭔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on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중이다 이런 거 표현할 때 휴가 중이다 이런 말 쓸 때 그때 바로 on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법 단어 하나 신경을 잘 쓰시면 되고요. 이 전치사 on을 이해하셨고 영어 의문문의 어순을 이해하셨고 그렇다면 단어만 바꾸시면 여러 문장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다이어트 중이니? 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정답이 뭘까요? 이니 너는 어때? 다이어트 중.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re you 뭐뭐 중이니까 on 다이어트일 것 같지만 정답은 a diet입니다.
왜 그러느냐?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관사라고 하는 건데 어냐, 더냐, 안 붙이느냐.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동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명사입니다. 그 다이어트는 규정 식단이라는 뜻으로서 언제 어를 붙이고 덜을 붙이냐? 특별한 거는 덜을 붙이는 거고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거를 의미할 때는 어를 붙이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규정 식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를 쓴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사편도 제가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정원이 와서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못해서 물건을 사고 나왔던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어식 사고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자꾸 주어 생략하기를 좋아해요. 한국어는 문맥상 알 수 있으면 생략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구경하지 네가 구경하겠냐? 라는 뜻이겠지만 영어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꼭 다 넣어줘야 돼. 정확한 걸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사고로는 주어를 넣어라. 그러면 어순 변화할 때 어순도 잡아야겠죠? 나는 이라는 걸 넣고 나는 구경하는 거예요가 동사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경하는 거에는 동사가 아닙니다. 구경하는 거에는 구경하고 있는 플러스 이에요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형용사고 이게 동사니까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올까요? 이에요라는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에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태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니까 그 구경하다는 단어 아시나요? 나 구경하다는 단어를 몰라서 못 썼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어식 사고는 한국어에 조금 어려운 한자어나 어려운 말은 쉬운 그냥 한국어로 써주시면 그게 바로 영어식 사고로 만들어주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경한다는 거에 쉬운 한국말이 뭐죠? 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하고 있어요 라는 문법 단어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영문보나 나는 I, 이에요 비동사 상태인데 시제 현재고 주어가 I니까 am, 단지는 just라는 단어가 있고요. 보고 있어요. 보다라는 단어 뭐 있죠? look 있죠. 근데 look인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뭐뭐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아침에 온도 있었지만 이렇게 동사에 하고 있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g를 붙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다른 문장 응용해 보시면 너 어제 뭐 했었냐? 내가 전화했을 때 물어보니까 얘가 나는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었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깅하고 있어요. 두 단어예요. 이에요일까요? 이었어요? 이었어요죠. 과거니까. 이었어요. 시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말할 때 시제를 잘못 말하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제 바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I was 다음에 jogging하고 있었어요. jogging하고 어디서요? 공원에서. 에서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뭐뭐에서. 그러면 in 쓰시고요. 공원 안에서 한다 하면. 그럼 in the park일까요? in a park일까요? 대부분은 더 파기 맞습니다. 왜냐면 더 파를 쓰는 순간 어떤 느낌을 주느냐? 특별한 느낌. 즉 특별하다는 건 너도 나도 알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파를 쓰면 내가 만약에 일산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인더 파크라고 했으면 얘 일산 호수공원에서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고요. 만약에 파크라고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아무 공원에서 한 군데 내가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너 어디 공원에서 도대체 한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음 이거 입어봐도 돼요? 옷 사러 가시면 많이 물어봐야죠. 이것도 물어보는 말이니까 먼저 해도 돼요를 할 수 있냐라고 왔네요. 해도 돼요가 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주어 물어보는 말 했으니까 주어 잡았죠. 그럼 한국식 사고기 때문에 자꾸 주어를 생략했어요. 주어는 누구죠? 내가 입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당연히 내가. 그 다음에 입어봐다. 선생님 입다라는 거 내가 wear를 달고 put온도 아는데 둘 중에 뭘 쓸까요? put온은 동작이고요. wear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put온이 좀 더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도해봤는 거. 왜 갑자기 시도를 하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를 한다. 그 다음에 궁금하잖아, 이제는. 동사 나왔으니까. 물어보세요. 뭘? 이것을. 그래, 이거니까. 이것을 시도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끝날 줄 알았지만 뭐 하는 걸 시도한다는 소리죠? 붙이는 것을. 왜 또 붙이냐? 이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영어는 입다라는 게 뭐냐? 내 몸에다 이걸 붙이면 그걸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경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팔찌를 차더라도 몸에 붙인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붙이는 걸 시도하는 것을 입어본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try on이라고 외우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도. 그러면 이거 이제 영어로 해볼까요? 할 수 있는 영어로 뭐죠? can. 내가, I. 시도하다. try. 이것을이니까 this.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붙이는 거 뭐죠? 붙이다는 걸 동사를 쓰셔도 돼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규칙 중에 하나가 동사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on이 붙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on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an I try this 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평생
옷만 입어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죠? 신발 가게 갈 수도 있고 또 바지 같은 거 입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안경을 써볼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신어봐도 돼요 라는 영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해보세요. 지났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신어봐도 돼요? 이거 써봐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안경이든 바지든 신발이든 다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땐 this 쓰는 게 아니라 복수형은 these. 그래서 이것들로 하셔야 됩니다. 복수 때문에 이것들을 뭐 하는 거? 붙이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n I try this on? 라고 쓰시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제 영어 좀 잘하는 애네 이런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4번. 그럼 얼마인데요?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워서 쓰시면 하나밖에 못 쓰지만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이걸 갖다 100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변화만 바로 주시면 됩니다. 한국식 사고와 영어식 사고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인데요? 얼마인데라는 소리는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뭐가 많이 나가냐? 가치가 많이 나가느냐. 그래서 how much가 나온 이유가 얼마나 가치가 많이 나가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나왔던 의문문들은 사실 의문문이기 때문에 yes, no. 너 학교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거였다면 이거 얼마예요? 왜 가요? 어디 살아? 이런 식으로 의문사 의문문일 때는 어순이 영어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기본 어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의문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문사,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나머지 이렇게 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의문사 의문문 어순을 기억하시고요. 의문사 의문문이 정말 어렵고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의문사 의문문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2개로. 그거 꼭 공부하시면 당장 여러분 어디 가서든 의문사 의문문 하고 싶은 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상태를 물어보니까 비동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시제 현재고 주어가 그러니까 삼신 단수니까 여기서는 이니 그것은 주어가 그것이 생략돼 있죠. 영어로 만들면 how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제가 how는 어떻게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how는요 뜻이 3가지가 있습니다. how가 얼마나 할 때도 how가 있습니다. how 많이가 바로 much, 이니, is 그것은 it. 그래서 이게 how much is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리면 how 다음에 이렇게 much나 old나 fast나 이런 식으로 how는 형용사보다 같이 나오면 그때는 이때 how는 얼마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w old are you? 너는 얼마나 오래된 상태냐? 그래서 너 몇 살이냐는 뜻이 되는 거고요.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너 얼마나 헬스장 자주 가냐? 그럴 때는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open이 얼마나라면 how are you? how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이때 how는 어떠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how 다음에 두 동사가 쓰일 때 있어요. 그래서 how did you solve this problem? 너 어떻게 이 문제 풀었니? how 다음에 두가 나올 때는 how는 어떻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꼭 아셔야지만 how를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응용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얼마나 싸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싸게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싸게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낮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낮게 할 수 있니? 너는 go, 갈 수 있게. 왜 가다가 나왔냐? 이 가다라는 게 그 상황을 낮은 상태로 지속시켜 줄 수 있냐라는 뜻으로 실제로 어떤 내가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낮은 상태로 지속시켜 줄 수 있냐는 의미로 go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w low can you go?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탈의실이 어디죠? 순서로 잡으시면 의문사가 있는 물어보니까 첫 번째, 영어식 사고는 필요는 없고요. 바로 어순 잡겠습니다. 어디에? 그다음에 물어본 말이 뭘까요? 있니? 탈의실이. 선생님 탈의실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또 그가 나왔죠? 만약에 feeling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아무 불특정한 탈의실이 어딨냐 물어보면 얘가 만약에 미국에서 물어봤더라도 저기 중국에 있어 라고 대답해도 돼요. 왜?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불특정한 탈의실 궁금해 했으니까요. 당연히 얘는 지금 이 매장 안에 탈의실 어딘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덧자가 갈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문법 단어고 어디에는 where, 있니는 현재 주어가 3인 단수니까 is, 그 탈의실이니까 더 feeling room이라고 더까지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또 드릴게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니? 화장실인데 그냥 화장실일까요? 그 화장실일까요? 당연히 또 그 화장실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where is the restroom이나 washroom이나 bathroom이나 toilet 쓰시면 됩니다. 6번째, 이거 파란색으로 있나요? 이것도 영어식 사고가 조금 필요하고 어순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있나요니까 선생님 there is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there is there라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스포츠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제 걸까요? 그냥 있는 걸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없어요. 있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there is a sports car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부자예요. 너 차 뭐냐? 그러니까 나 스포츠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있어는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있는 거잖아요. 소유해서. 그때는 I have a sports car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거 파란색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면 니네가 그걸 소유하고 있냐? 그럼 내가 살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have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물어보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보통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요? 근데 주어는 뭐죠?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니네 가게 앞에 있는 점원이 주어가 아니라 니네 가게가 이걸 가지고 있냐 그런 의미를 있기 때문에 이 너는 직원이 아니라 니네 가게를 뜻하는 너는입니다. 너는 그래서 있나요가 아니라 가지니 질문하셔야 되죠. 이제 동사 보니까 뭘? 이것을. 근데 파란색을 가지고 있냐는 소리예요. 파란색으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말도 의로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로 물어볼 때는 한의일 때는 두 더주 디드 중에 가야 되는데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you니까 do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너는 you, 가지니 have, 이것을 this,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죠. 그럼 파란색을 불렀을 건데 의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의로,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럼 방법을 나타내는 전체에서 with 알고 있으시죠? with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with는요 보이고 있는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연필로 할 때는 with a pencil입니다. 그러면 뭐 by인가요? by는 교통수단이나 전파 매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추상적인 건 i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n blue. 선생님 blue는 보이는데요. 이 blue는 보이는 색상이 아니라 내가 파란색이란 추상적 개념 안에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무슨 색깔이 될까요? 파란색이 되죠. 그럴 때는 in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용 문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더 큰 사이즈로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거 더 큰 사이즈로 있나요? 해보시겠습니다. 있나요지만 가지고 있니? 하니? 너는 가지고 있니? 이것을 어떻게?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영어로 만드시면 do you have this? 여기까지 똑같아요. 더 큰 사이즈로 방법이죠. 방법이고 보이지 않는 방법일 때는 추상적인 방법일 때는 i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n a larger size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쇼핑에 필요한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영어 문장 제작 원리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상황별 실전 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통해서 영어 제작 원리를 꾸준히 가르쳐드리고 또 다양한 영어 비법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